법무부 변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를 누락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이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인가결정, 그 다음에 면책, 이 단계를 거치는데, 인가결정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시결정 이전과 이후의 누락된 채권자의 추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고자 하면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에서 일반 채권자들한테 변제율이 50%다, 60%다, 다 이렇게 통지가 되었는데, 그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함으로써 변제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이 추가하는데 변제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채권자를 추가해서 변제율이 떨어지면은 기존에 50%다, 60%다 기대하고 있던 채권자들의 입장도 있으니, 개시결정 이후에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시결정대의 변제율을 지켜라 라는 조건을 걸어서 허락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실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1회 변제율을 언제로 잡냐 하면은, 법에서는 신청 이후 60일과 90일 사이에 1회 변제율을 잡아라, 1회 변제율을 잡아라라고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90일, 3개월 이후를 1회 변제율을 많이 잡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회 변제율을 30일로 잡아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신청 날부터 3개월 후에 1회 변제율을 잡습니다. 근데 1회 변제율을 잡고 신청서를 넣고 하면은 보정하고 하다 보면은 개시는 보통 이 1회 변제율 이후 3개월 이후, 4개월 이후, 5개월 이후에 개시가 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개시 결정이 날 때, 만약 개시 결정이 1회 변제율보다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났다고 하면은, 이 개시 결정이 날 때는 1회 변제일부터의 변제금을 전부 납부해야지 개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1회, 2회, 3회 또는 1회, 2회, 3회, 4회의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계속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신청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정하고 있는 동안 3개월이 지나서 1회 변제율이 왔으니까 지금부터 돈을 모아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는데, 이 전달을 받고도 돈을 안 모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개시결정이 1회 변제율보다 6개월 뒤에 개시결정이 났다면은 6개월치의 돈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면제재산 신청과 관련된 얘기인데,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는데 소액 보증금은 재산에서 공제를 시켜줍니다. 서울의 예를 들면은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보증금 중 5,500만 원을 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러면 1억 6,500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2억 전체를 다 재산으로 잡게 되면은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제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낮추고 싶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1억 6,500을 넘기 때문에 이 보증금 공제를 못 받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면은 되지 않고, 소액 보증금은 그 일정 부분 5,50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억 6,500이 넘는 경우에도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서 5,500만 원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신청하지 않으면은 청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변제율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지 아예 개인회생 요건을 맞출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제재산 신청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다 변제를 한다, 이렇게 총 변제금이 결정이 되는데,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해서 이자가 갚아진다, 원금이 갚아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구조로 결정된 이 총 변제금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변제가 된 부분은 총 변제금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변제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채권자야 받아가면 좋지만,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또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점에 대해서는 통장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나가지 않게
뭐 대출금의 이자나 원금이 나가지 않게 그렇게 통장 잔고를 다 비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 이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